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별입니다. 네, 오늘도 시장은 아쉽게도 약합니다. 4거래일 연속 양시장이 모두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도 잘 받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또 코스피 시장에서는 4거래일 연속 같이 또 팔고 있으면서 지수를 또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사자세는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알테오젠 오늘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중 한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3년 만에 황제주를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4거래일 연속 떨어지면서 현재 268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762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장 마감 약 1시간 30분 정도 남은 오늘 시장 상황에서 어떤 전략들 챙겨가면 좋을지 주식 라방과 함께 하시면서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로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통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중에서도 공략해볼 만한 종목 꼽아보는 원탑 종목까지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까지 잘 살펴주시고 또 공략해볼 만한 종목 잘 짚어주실 거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잡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 라방은 또 팍스통신망으로 연결돼서요. 라방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내용까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또는 시장 상황 실시간 대응까지 전략으로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팍스통신망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시황 관련 자료들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 스캔하셔서 간단하게 참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또 동반 내리니까 좀 힘은 없는 시장의 모습인데요. 오늘도 시장 이겨낼 수 있는 전략들 시청자분들께 잘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가장 중요한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시장이 계속 이제 관망 심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개인적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계속 좀 눌림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좀 강하게 좀 매수를 좀 실행을 해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렇게 좀 공포감이 좀 시장에 좀 보여질 때, 공포감이 비칠 때 좀 이렇게 좀 많이 담아두시면은 좀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매수하기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어느 정도의 반등이 바로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일단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제 실적이 잘 나와서 전체적인 흐름이 좋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실적 발표가 안 좋다라고 해도 이게 전체적인 사실 이제 차익 실현을 불러일으키기 좀 힘들다라고 봐요.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섹터와 그리고 AI 섹터에는 좀 일부 좀 실적에 따른 그런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엔비디아라는 이 대형주가 실적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시장 전체적인 투심은 좀 지금보다는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지만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게 결코 우리가 그동안 그랬듯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러한 주요 이벤트들의 여운이 길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이 잘 나올 거다 그래서 반도체를 사고 AI를 사는 게 아니고 지금은 그냥 반도체와 AI는 어차피 실적 발표 이후에 그리고 금리나 이후에 조금 이제 그때 봐도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많이 움직여주는 업종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4거래일 동안 실질적으로 많이 좀 소외받았던 업종들 이런 업종이 많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반등하지 않을까, 좀 기술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우리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오늘 시장도 사실 이제 그동안 시장이 좀 루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그죠? 네. 뭔가 이렇게 어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오후장에서 우리가 방송하는 동안 시장이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들이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당연히 어떤 특정 섹터, 특히나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섹터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지수는 일부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여전히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장이 약세면은 우리 지금 당장 뭐 오늘도 여전히 뭐 딥페이크라든지 코로나 관련주도 움직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의 업종들은 어땠나요? 제약바이오는 오늘 좀 강한 것 같은데 그 외에는 또 테마 말고는 좀 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좀 약했죠 오히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좀 담았으면 그렇죠. 좋겠다라는 원래 의견. 시장이 네. 이렇게 좀 특별한 사실 막 우리 국내 증시에 엄청난 대형 악재가 있어가지고 지수가 계속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죠? 지금은 조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인데 횡보 구간에서 지금 이렇게 지수를 계속 눌렀다. 그러면은 분명히 또 우리도 또 반등하는 타이밍이 오잖아요. 저는 그게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좀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도 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 마감까지 사실 이제 저는 보합권 부근에서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종가 부근에서 뭔가 이렇게 좀 액션을 많이 취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아침에는 좀 상승 출발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강보합에서 약간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또 약보합 전환하고 나서 또 0.5% 부근까지 또 빠지고 있다 보니까 또 시장이 장 마감 때쯤에는 좀 이대로 마감이 된다면 그때 좀 종가로 진입하기에 괜찮은 뭐 섹터나 종목 어떤 테마 쪽에서 그럼 골라보면 되나요? 지금 뭐 시장이 움직여주는 게 사실 이제 네. 딥페이크 관련된 뭐 AI 관련주들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 코로나 쪽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번이나 다뤘어요. 네. 근데 우리가 다룰 때 항상 했던 말이 뭐냐면은 지금 사서 우리 계속 보지 맙시다. 이슈 이렇게 나오고 오늘처럼 이렇게 제약바이오 움직일 때 그때 조금 담아도 되지 않나. 좀 이게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그날 주도 업종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그리고 뒷날 보면은 거의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등락 사이에서 뭔가를 우리가 정말 바닥을 잘 잡았을 때 그럴 때는 몰라도 지금은 사실 이제 시세가 좀 나올 만큼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슈가 있고 재료가 좀 동반이 됐을 때 투자를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끌고 가는 매매는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끌고 가는 매매는 그렇게 유리하지 못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방송하는 시간대가 사실 애매해요. 뭔가 진입하기에는 애매해요. 네. 종목을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시간이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딥페이크 같은 그 업종들은 사실 지금 조금 단기적으로 단타 개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사실 이게 딥페이크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테마가 사실 좀 뭐 시간을 두고 좀 우리가 천천히 공략해 볼 만한 테마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어제랑 오늘 유독 또 강하더라고요. 어제 오늘 보안 테마, 딥페이크 관련 테마들이 강했는데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그러면 지금 공략하기에는 어떤가요? 지금 이틀 동안 또 시세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네. 뭔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하자면 음. 저출산 같은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게 뭔가 매달 매주 매달 이렇게 좀 나와줄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뭐 우리 뭐 방위 산업이다, 조선이다, 반도체다, 뭐 2차전이다 이런 대규모 산업은 사실 이제 시간차를 두고 우리가 봐도 어쨌든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맞아요. 이거는 현재 이슈란 말이에요. 딥페이크라는 그 사실 입에 담기도 좀 그런 그죠? 어린 아이들에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뭐 정부의 지금 조치라든가 그리고 뭐 기관과 기업의 뭐 협력이라든가 네. 이런 이슈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재료 소멸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이 하나의 테마가 우리가 뭔가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저는 이게 꼭 비교를 하자면은 뭐 초전도체 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테마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다뤄볼 수 있는 종목들과 테마는 또 방송 중에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럼 바로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도 저희가 오늘 좀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위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1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그 첫 번째 중요한 거, 그 준비한 거는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 좀 네.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 우리 딥페이크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보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 엔비디아 실적에 관련돼서 조금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을 보여줄 것 같다. 요 정도는 뭐 우리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인공지능 중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이 AI라는 업종이 사실 막 굉장히 조정 구간이었어요. 사실은 조정 구간이었고 뭐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개별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올라오는. 왜냐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엄청난 거대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좀 조정 구간에 있었는데 그 개중에 이제 좀 관련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다. 뭐 보안주라든지 AI 음성이라든지 AI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지금 딥페이크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많다. 그렇죠. 예. 지금 이게 약 뭐 한 2,000건 이상 나온다고 뭐 얘기를 하고 네, 있던데. 그리고 뭐 학생들이 뭐 대학생뿐만 아니라 미성년자까지도 대상이 되고 있고 학생, 교사, 뭐 군인부터 정말 대상이 수많은 학생들에 또 미치고 있고 학교 피해 학교만 지금 100곳이 넘는다고 해요. 이렇게 규모가 또 커지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좀 정부에서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세상이 사실 이제 기술력이 좀 고도화되면서 네. 이 새로운 신규 이런 범죄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좋은 기술을 왜 그런 범죄에 제가 이용하는지. 이거를 오늘 참 자료를 만들다가 이렇게 막 음. 검색을 좀 해보고 어제도 네. 우리가 이슈가 됐기 때문에 봤는데 이게 사실 뭐 남녀노소 그리고 애어른 할 거 없이 다 이게 나쁜 거지만 그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도 사실 네. 이렇게 막 딥페이크 활용해서 그 영상을 보내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학년 애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이걸 부모한테 말도 못하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튼 이게 제가 이거 보다가 진짜 막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이게 또 뭐 서울에서 지금 한 명 검거가 됐다 뭐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한 명이 아니라 네.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짓을 왜 하는지 진짜 이게 사실 이게 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이 지금- 돼서 하는 게 아닌가요? 네? 아, 근데 저 잘 몰라가지고. 아, 이게 네. 이게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네. 범죄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사실 딥페이크라는 것도 어쨌든 하나의 AI 기술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좋은 쪽으로 활용을 안 하고 맞아요. 이렇게 배워서 나쁜 쪽으로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런 것들이 발생되니까 지금 이제 정부에서 로드맵도 다시 또 로드맵 이슈도 나오고 있고 네. 뭐 AI가 어디까지 쓸 수 있게끔 어디까지 이제 활용할 수 있게끔 뭐 이렇게 로드맵도 나오고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막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이 되면은 막 나중에 진짜 막 저 어제 별 생각 다 했어요. 네. 개인용 뭐 예를 들어서 개인용 서비스용 로봇이 네. 뭐 세상에 막 나왔다. 음. 그랬을 때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초기에는 항상 약간 이렇게 너무 다양하게 기술들이 활용되다 보니까 괜히 이제 집에 있는 그런 인터폰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도 괜히 무서운 거예요. 막 가려놓게 되고. 요즘 거 다 해킹한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괜히 가려놓게 되고 뭐 그게- 청소기에 있는 그 카메라, 요 센서 막 이런 것들도 또 다 가려놓게 되고. 그게 이제 네. 그 요즘은 어쨌든 가정에서도 AI를 활용한 뭐 IoT라든지 이런 거 많이 그쵸. 쓰잖아요. 많이 쓰죠. 근데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이 해킹당한 피해 아파트들 다 맞아요. 올라왔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인터폰. 저희 아파트가 있었어요. 정말요? 지금 네. 살고 계신 아파트요? 네. 아, 근데 저는 뭐 진짜요? 어차피 네. 뭐 잃을 게 없으니까 뭐 해킹을 하든 뭐라든 상관이 그래도요, 없는데 개인정보인데. 이게 네. 그 어차피 막 그 카메라로 막 이렇게 속옷 입고 있고 이런 걸 찍는데요. 근데 이제 신혼부부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안 좋겠죠, 당연히. 근데 저같이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크게 상관없죠. 아니 네. 그래도 다 상관이 있죠. 그리고 저도 그 휴대폰 같은 것도 이제 뭐 중고로 판매하거나 이런 네.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초기화를 시킨다고 해도 왠지 이게 다른 나라로 넘어가거나 해외로 갔을 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내 데이터들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저는 괜히 썼던 핸드폰도 판매하지 않고 갖고 있게 되더라고요. 괜히. 이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그 AI라는 하나의 업종, 하나의 산업이 네. 정말 이제 뭐 조금 이제 성장하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네. 모든 이제 새로운 산업에는 잡음이 생겨요. 처음에. 맞아요. 그죠? 근데 AI가 처음 이제 뭐 시장에 도입이 되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보안주예요. 네, 보안주입니다. 네. 지금 AI 관련돼서
굉장히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AI 관련돼서 시장에서 막 AI 이슈가 나오니까 네. 거기에 또 보안주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보안주들 중에 AI를 접목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이제 우리 AI라고 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대부분 로봇, 네. 그죠? 그리고 보안주랑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사이다. 네. 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지금처럼 이러한 사태가 생기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런 안 좋은 사건에 대한 부분에서는 AI라든지 뭐 보안주 그 같이 협력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이제 이게 더 산업이 더 성장하고 사실 더 고도화가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조금 더 편리해질 거예요. 근데 그 편리함을 사실 좀 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지금처럼 발생이 될 거예요. 편리함을 가져가는 대신에 또 이런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좀 같이 악용이 되는 사례까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같이 또 숨기는 거 함께 이런 안 좋은 부분들까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처벌을 강화해야 되죠. 아, 그렇죠. 막 진짜 옛날처럼 삼성교육대 부활제 네. 뭐 이런 말씀드리면 안 아니, 되겠지만 오늘 내용 보니까 네. 지금 이 정부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성범죄, AI 딥페이크 관련된 성범죄를 만든 사람도 그렇고요, 유포한 사람도 그렇고, 뭐 전달한 사람과 본 사람까지 이제 전부 또 소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이런 범위를 확대하는 걸로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련 내용들을 혹시나 이렇게 받아보시게 된다면 이런 부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근데 뭐 참 진짜 제가 좀 진짜 충격이었어요. 이거 기사들 보고 맞아요. 이게 애들한테까지 그런다는 게 네. 진짜 이게 충격이더라고요. 사실 딥페이크로 뭐 예전에 테일러 스위프트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막 패션쇼들 했었잖아요. 각국의 대통령들이 이제 패션쇼를 하는 딥페이크 영상. 이런 것까지는 저도 재미있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이렇게까지 범죄에 악용되고 또 이렇게 SNS에서 실제로 좀 피해까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오늘 또 이런 보안주들이 움직이긴 했으니까요. 앞으로 또 이런 이슈가 자주 나올진 모르겠지만 또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또 보안주들 좀 잘 봐두면 괜찮을까요? 이거는 사실 네. 딥페이크가 활용한 이런 뭐 범죄들은 음. 제가 이제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언론사라든지 기사가 좀 나오긴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요즘 AI 통해서 뭐 별의 별 진짜 나쁜 짓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번 사례 이외에 또 이런 사례들이 또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그렇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뭐 이후에도 또 다시 이렇게 반영될 거나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봐요. 계속 반영될 건 아니다. 왜냐하면 네. 이런 이슈들은 사실 이제 단발성 이슈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곡물 사료 옛날에 우리 뭐 전쟁이 막 났을 때 네. 곡물 사료랑 비교해 보시면 또 이해하기가 쉬워요. 곡물 사료는 실질적으로 이제 출하하는 양이 줄어들고 그죠? 그리고 수출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곡창지대에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당연히 곡물 관련주들 곡물 사료 가격이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곡물 사료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그렇지만 이건 뭐죠? 보안이요? 지금 이런 네. 사건이 막 나오니까 네. 결국은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이슈를 보면 왜 올라가는지 아세요? 왜 올라가는 거예요? 이 기업이 뭐 경찰청과 5년간 협력하고 있다. 그러면 뭐 미리 올라갔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좀 부각이 돼서 올라간다 뿐이지 이게 막 정말 앞으로 이 산업이 막 대규모로 이건 아니라고 봐요.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올라갈 재료는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 그 내년에 우리가 이제 뭐 이 딥페이크 관련된 것들이 지금 주된 이슈로서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 외에도 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년에 이제 과기부에서 예산을 뭐 측정을 했는데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뭐 어느 분야에 투자하냐면은 그 AI랑 AI 산업과 그리고 바이오 산업 그리고 양자 산업의 R&D 비용 이렇게 추가로 이제 그 편성이 된다라는 건데 맞아요. 이번에 뭐 예비 타당성 조사도 면제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양자에 이게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예타까지 면제를 했다라고 했으면 거의 확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여기에 조금 의아한 거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반도체가 없다라는 거, 뭐 UAM 같은 것들 없다라는 거 이게 네. 좀 그런데 그 결국은 이 투자한다라는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AI라는 하나의 산업이 결국은 지금 주춤하고 있고 계속 조정을 받았고 주가가 사실 이제 고점 기준에서 네. 어느 정도 산업의 그 특성을 보면은 작년 한 해 주가 고점 이후부터는 사실 지속적으로 전체적으로 대장주 뭐 후발주 할 것 없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AI에 누가 투자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AI가 사실 개미들의 무덤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거랑은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뭐 당연하게 뭐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먼 미래를 바라봤을 때 AI는 정말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국내에도 10개 기업 중에 약 AI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데이터화가 돼 있는 건데 국내에서도 그래요. 10개 뭐 기업들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10개 기업 중에 약 30% 정도만 사용 중이에요. 근데 필요는 한데 지금 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인력이 부족하다. 뭐 AI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전체적인 그 AI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뭐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실 AI가 활용도가 지금 우리가 막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던 것처럼 뭐 그 정도의 활용도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내다봤을 때 분명히 이제 앞으로 그 시장에서 그 AI라든지 양자, 바이오 이런 업종에 지금 막 예산 막 퍼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R&D에 예산을 퍼붓는 이유가 뭐냐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뭔가 독점할 수 있는 뭔가를 찾기 위함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그 AI 산업이 좀 발전하는 시기가 지금보다도 조금 더 우리 주가가 그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은 AI 관련주들이 이제는 안 오를 거다 혹은 굉장히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멀리 있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뭐 정부라든지 기업 차원에서 굉장히 뭔가 진행이 빨라지고 있으니까 뭐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내년 뭐 상반기 그 하반기 전까지는 뭔가 엄청나게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제가 이 AI라는 업종을 다룰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요? 아 이게 너무 사건이 네. 너무 지저분한 사건이더라고요. 그쵸. 진짜 이게 인간이 할 짓인가 싶을 정도로 참 음.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은 조금 둔한 분들 별로 이제 감각이 그렇게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정말 악질적인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한테 혹은 뭐 그리고 또 특히나 뭐 애들은 사실 이제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요. 제가 여자가 아니다 보니까 네. 성인은 성인대로 이런 것들 당했을 때 문제가 있을 그쵸. 거고 애는 애대로 미성년자도 미성년자대로.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당한지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아마 많을 것 같고 지금 피해 규모가 지금 한두 명에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금 이게 국가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 이거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기사 보니까 이거 피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도에 막 빨간 점 찍었잖아요. 네. 어디 이런 사례가 있었냐. 다 찍혔더라고. 그래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 이게 막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가면 어른들이 그랬어요. 세상이 좋아지니까 살기가 네. 힘들다고. 사실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건지 사실 저는 상상이 안 가긴 하는데 이게 또 SNS에 올린 사진을 가지고 또 만든다고 하니까 괜히 또 SNS를 하는 입장에서 이게 남 얘기로만 보기에는 좀 언젠가 사실 생길 수 있는 문제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처벌도 좀 강화되고 이 보안 관련 주들 또 보안 관련 회사들이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뭐 발에 불똥 떨어졌으니까 음. 급하게 또 이렇게 좀 대응을 하겠죠. 근데 이게 네. 분명히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봐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그래요. 저는 SNS를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SNS 이게 여기서 막 피해가 속출된다고 하는데 솔직히 처음엔 어제는 납득을 못했어요. 네. SNS 안 하면 되지. 네. 난 안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뭔가 추억을 남기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또 이게 대상이 또 대부분 또 여성분들이시다 보니까 지금 또 상황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빨리 좀 처리를 되기를 또 바라보면서 또 저희가 그래도 이 딥페이크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딥페이크를 떠나서 말씀 주신 것처럼 AI 산업이 국가에서도 많이 또 밀어주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또 3대 게임 체인저 안에 또 AI 바이오 또 양자 뭐 들어가잖아요. 이 중에서도 저희가 또 살펴봐야 될 또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딥페이크 이슈가 아니더라도 또 앞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AI 이슈 그리고 또 차트까지 같이 좀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움직일 만한 AI 종목들이 있다면 또 어떤 종목들이 주로 움직일까요? 일단 오늘 제가 조금 준비한 종목은 오늘 상승이 좀 나왔던 종목들이에요. 네. 왜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 자체를 이 산업이 뭐 지금도 많이 성장했지만 앞으로 더욱 더 고도화가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지금 이 오늘의 어제의 상승은 사실 딥페이크가 거의 지배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뭐 중장기적으로 움직여 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진 않아요. 단기적인 그냥 하나의 이벤트일 뿐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영상 솔루션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그 과거에 그 산불 그리고 뭐 길에 있는 CCTV 관련된 뭐 AI 영상 분석 솔루션 기업이다. AI CCTV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좀 재료가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결국은 이제 뭐 굉장히 뭐 어디 가서 정말 일거리 잘 따오고 그리고 뭐 기술 좋고 네. 미국에 학회 가서 뭐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뭐 특허가 있고 이래도 사실 AI 관련주들이 다 계속 그냥 하락만 했어요, 주구장창. 지속적으로 하락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그 우리가 이 핀텔이라는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그냥 빠졌어요. 이게 과거에 막 AI 붐일 때 재작년에 특히나 이제 재작년에 AI가 막 붐일 때 이게 거의 뭐 주가가 엄청나게 10,000원까지도 막 올라갔던 그런 종목인데 네. 그냥 계속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와,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네요. 지금 많이 빠졌고 이제 네. 1,900원이 저점인데 네. 이후에 이제 오늘 상한가 갔어요. 근데 오늘 네. 이게 현재 상황.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지금 8배, 9배 빠졌는데 네. 이게 지금 상한가 간다고 해서 주가 계속 앞으로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서 주구장창 상승을 할까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저도 이게 정말 단기적으로 초전도체처럼 네. 잠깐 반짝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만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또 상한가기도 하니까 지금 진입했다가도 추세 자체가 지금 계속 떨어지다가 오늘 하루 오르는데 막상 지금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차트도 보시다시피 네. 이게 그냥 하락 차트지 뭔가 막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고 그러니까요. 뭐 파동을 만들어준 흔적이 전혀 없어요. 네. 그냥 주구장창 하락한 하락 차트입니다. 이게 뭐 물론 지금 이제 거의 다 바닥이라는 인식이 나오고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서 조금 이제 변곡점 만들고 추세 전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로서 그게 가능하다는 건 사실 미지수다. 그런 건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노뎁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 이노뎁이라는 종목은 마찬가지 최근까지 좀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딥페이크에 대한 피해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올라온 게 뭐냐.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대안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디지털 트윈이요? 그렇죠. 근데 네. 이 이노뎁이라는 기업이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기타 등등 뭐 다른 기업들과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 관련돼서 협업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뭐 시장에서 조금 주목을 받으면서 마찬가지 오늘 주가가 좀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가 뭐 아까 보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련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엄청나게 좀 하락을 했고 AI 관련주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에야 조금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차트상에서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이런 양봉 꼬리를 많이 달고 있는 구간은 사실 뭔가 매집을 했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를 만들고 그 이슈 안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사실 이제 매집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추세는 뭐 그냥 하락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앞서 봤던 차트와 동일하게 이게 지금 뭐 이런 이슈들을 기반으로 좀 변곡점을 만들어서 주가가 앞으로 추세 전환을 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을 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나마
좀 앞서 봤던 종목보다는 조금 뭔가 이번 그 이슈에 좀 강하게 움직여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셀바스 AI라는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5년간 AI 음성인식 피해 조사 시스템을 그 경찰 측과 구축을 하고 공급하고 고도화를 좀 진행을 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뭔가 이슈가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과거에 사실 뭐 과거가 아니죠.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인데 이래서 뭐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발성 뭔가 행사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조금 앞서 우리가 봤던 차트들과는 조금 모습이 좀 다른데 그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음성인식 관련된 특허가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 이제 가장 뭐 1호 음성인식 기업이다 뭐 이런 그 이슈도 있고 네. 그 특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행보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시면은 뭔가 소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트도 사실은 이제 앞서 봤던 차트들처럼 단기 행보 이후에 그냥 급등한 차트가 아니라 최근 바닥 찍고 나서 조금 추세를 만들어가는 구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여기서 또 한 번 추세 이탈이 하락이 나와서 저점 이탈이 나왔다. 그랬을 때는 추가 하락이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다만 셀바스 AI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100% 넘게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움직임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저희 보안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부터 딥페이크 관련 이슈로 보안 관련주들 강하죠. 좀 안타까운 이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핀텔과 이노뎁, 셀바스 AI 가지고 와주셨는데 대부분 또 이 종목 중에서 공략하시기 위해서 또 주식라방 시청 중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중에서 한 종목 골라주셔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좀 AI 관련된 업종들, 종목들 대부분 지금 조금 진입하기에 위험한 차트상 흐름이기도 하고 현재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겪어오다가 오늘 조금 시세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종목 좀 골라주실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 제가 아까 좀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네. 우리가 딥페이크라는 하나의 이슈가 좀 소멸되고 재료가 좀 소멸이 되는 시기에 보시면은 그나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엄청 날 거예요. 네. 우리가 기존의 상승분 외에도 추가적인 시세 반납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이 세 종목 중에 지금 뭐 가장 상승률이 적고 그죠? 차트가 많이 안 움직였고 네. 다만 차트 위치를 보자면 조금 뭔가 추세적인 변곡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네. 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세 종목 중에는 셀바스 AI라는 종목이 가장 좀 유리할 것 같다. 네. 이렇게 보는데 셀바스 제가 AI? 여기서 딱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나 주식 정말 짧게 볼 거야. 네. 나 정말 뭐 주식 길게 보는 거 싫어해. 네. 나 중장기 단어만 들어도 싫어. 네. 절대 이쪽에 투자하지 마세요. 보안 투자하시면 쪽에 안 돼요. 투자하시면 안 되고 또 셀바스 AI에는 단기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장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절대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씀 해주시면서 셀바스 AI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셀바스 AI는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종목인가요? 그렇죠. 뭔가 이제 AI 관련돼서나 뭐다 이렇게 좀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허도 많고 특허가 많다라는 건 이미 기술력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재료로서 우리 어차피 그 AI라는 하나의 그 테마를 놓고 봤을 때 이 네. 테마가 분명히 다시 한번 돌고 돌아서 시세를 또 주겠죠. 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항상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았던 테마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잖아요. AI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눌렸을 때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서 테마 자체에 좀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에서 조금 대장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왜냐하면 뭔가 우리가 돌아오는 시즌을 준비하는 게 사실 주식이잖아요. 네. 뭐 지금 당장 움직이는 거 따라가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단기적인 시세를 볼 수 있겠지만. 네. 근데 이것도 반대로 투자자분들은 반대로 생각하세요. 뭔가 지금 준비를 한다라는 건 마이너스 50%를 견뎌야 된다는 것.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맞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비중이에요. 비중이 2% 3% 있으면 이게 뭐 50% 하락하면 어때요? 그죠? 10% 20% 담아버리면 확 내려오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업종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바스 AI 1라운드에서 꼽아주셨고요.
이제 보안 관련주들은 정말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뭐 단기간에 시세를 주고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하는 테마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또 공략을 하려고 하셔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비중이라든지 전략을 철저하게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안 섹터 강한데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잡고 AI 관련주들 내 포트에 담아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모든 전략 로이 대표님께서 잡아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요. 방송 시간 외적으로도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교육도 열어드리고 있고요.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그리고 장중에 실시간 대응까지 모두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혼자 이 시장 이겨내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모두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모든 정보들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다른 테마 또 준비해 왔는데요. 잠시 후에 대표님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저희 보안 관련주에서 같이 살펴봤었고요. 그중에서도 셀바스 AI 꼽아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저희 팍스통신망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2라운드 넘어가 볼 텐데 사실상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눈에 돋보이는 눈에 돋보이는 관련주들 섹터가 주로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아요. 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황제주 복귀를 했었고 그것도 3년 만에요. 그리고 또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은 코스닥이 또 바뀌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원래는 지금 1등이 지금 에코프로비엠이었는데 오늘 알테오젠으로 또 바뀌었어요. 제약바이오 좀 대표님께서 원래 나는 좀 제약바이오를 선호하진 않는다라는 말씀도 자주 하시지만 앞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계속 좀 제약바이오들이 버텨주는 거 보면은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이제는 조금 봐도 좋을까요? 제가 그냥 뭐 정말 무지성으로 실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이제 저는 임상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임상하는 기업들은 사실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얻고 정보를 취합할 때 사실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보고 우리가 사실 전문가가 아닌데 우리가 뭐 제약 관련된 전문가가 아닌데 네. 이게 뭐 어떻게 실험이 진행돼서 네. 뭐 이번에 3상을 어떻게 될 것 같다, 2상 어떻게 뭐 할 것 같다. 이거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 많은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들을 그냥 언론에 집중해서 보고 투자를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직접 그 임상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기업에 지금 하고 있는 뭐 관련된 업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과연 공부를 할까요? 하기 어렵죠. 쉽지 100명 않죠. 중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100명 중에 98명은 그거 안 보고 투자한다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언론에 뭐 지금 현재 뭐 어떤 현대바이오면 현대바이오 어떤 기업이 임상 3상 진행 중, 그죠? 네. 뭐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몰릴 거고 주가는 올라가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좀 학습 효과가 생겨서 임상 3상 한데 그럼 당연히 주가 올라가겠지. 그럼 투자해야 된다. 좀 이렇게 뭔가 루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임상 기업들은 사실 뭐 공부도 어렵고 뭔가 판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임상에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그 리스크가 굉장히 거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안 좋아하는 것 뿐이고요. 사실상 뭐 그 제약에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혹은 생산을 주도적으로 하는 기업들은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네. 뭐 굉장히 좋은 종목 중 하나로 봅니다. 어. 그렇지만 그
임상하는 기업들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좀 이런 음. 말씀을 드렸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좀 준비한 내용은 우리가 좀 결이 달라요. 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네.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지금은 사실 뭔가를 뭐 제약바이오가 올해 하반기에 정말 좋을 거래. 4분기에 금리 인하 시점이 되면은 제약바이오가 정말 좋을 거래. 네. 왜냐면은 부대 비용 뭐 뿐만 아니라 이자도 싸질 거고. 그쵸, 그쵸. 그죠?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그 4분기까지 뭔가 제약바이오를 공부해서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정말 튼실하고 앞으로 임상에 성공할 것 같은 기업을 찾는다라는 건 네. 정말 모래사장에서 뭐 바늘이나 이런 찾기입니다, 사실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시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투자했는데 성공했대. 그래서 주가 올라가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라는 네. 대형 이슈잖아요, 엄청나게. 그쵸, 그쵸.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은 그 8월달, 9월달 되면은 절정에 다다를 것이다. 애들 개학하는 시기, 네. 그리고 뭐 추석 연휴가 껴있는 시기, 그쵸. 뭐 이런 시기에는 사실 길에도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애들이 갑자기 학교로 또 다시 복귀하게 되니까 서로 증가할 서로 수밖에 확산이 없어요. 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뭐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주들 부각이 될 거고 이게 그 처음 발병한 것처럼 막 2주,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움직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계속 움직였어요, 사실. 맞아요. 계속 순환 돌고 코로나19 관련 업종들, 뭐 음압병실, 뭐 원격 진료 다 돌았단 말이에요. 치료제, 네. 백신 다 돌았죠.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좀 그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슈가 있을 때 그냥 그날 공략하고 나오면 돼요. 네. 그날 공략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이슈 네. 굉장히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자주 있죠. 요즘에. 네. 지금 근데 근래 들어서 보시면은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빈도가 좀 줄었나요? 빈도도 줄었지만 네. 그 이슈의 범위가 네. 바뀌었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치료제도 부족하고 그죠? 백신도 진단 키트도 부족하고 백신도 맞아요. 부족해. 근데 지금 달라요. 치료제도 가지고 왔대요. 뭐 10월부터 또 뭐 백신도 나온다고 네. 하고. 백신도 나오고 그리고 그 진단 키트도 네. 약국 가면 살 수 있대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거 사실 우리가 좀 웃긴 얘기지만 3,000원짜리가 7,000원 된다고 못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없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 근데 이게 하나의 재료로서 올라갔지만 지금은 뭐 약도 가지고 온대요. 치료제도 가지고 온대. 그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네.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네요. 지금 계약해서 학생들이 뭐 확산도 많이 하고 있고 뭐 결석률도 높다 이런 얘기들이 그럼 되게 단기적인 재료로만 봐도 될까요? 자,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우리가 순환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 순환이 왜 돌아가냐면은 약이 부족하대. 제약주 올라가요. 네. 그럼 뭐 약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마스크 껴야 돼. 마스크 관련주도 올라가요. 그럼 이제 키트가 나왔어. 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키트 올라가.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치료해야죠. 학교 못 가죠. 아, 학교 못 가죠. 원격 진료 혹은 뭐 재택근무 관련주도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심해지면 어떻겠어요? 병실. 병실에 입원해야죠. 네.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순환이 돌고. 그쵸. 이해하기 쉽죠? 네.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아. 지금은 근데 그것들이 아니에요. 치료제도 있고 다 있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뭐냐면은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확진자가 9월 달에 절정일 거다.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올라는 갈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과거처럼 뭐 2달씩, 3달씩 이렇게 쭉쭉쭉 상승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어떠냐면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슈가 없을 때 잘 판단해 보시면 돼요. 이슈 없을 때 어땠냐면은 다 조정 나왔어요. 네. 그죠? 그 지난주만 보셔도 뭐 이번 주 월요일 또 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뭐 조정이 나왔습니다. 완전 시세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근데 또 올라가죠, 오늘.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당일 이슈 우리가 주말 혹은 뭐 전날 뭔가 이슈가 나오잖아요. 네. 장이 종료된 후에도 이슈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뭘 봐야겠어요? 이슈? 시간 외 아, 단일가를 시간 외.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은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움직여요. 네. 왜 움직일까? 검색해봐요. 왜 움직였어요? 코로나 확진자들 증가했대. 네. 뭐 이렇게 됐대. 온통 뉴스 보면 다 코로나 이야기야. 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음 날 바로 다음 들어가면 날 되나요? 그 우리가 시가에 준비를 해야죠. 네. 어제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갔던 종목들 배제하고 배제하고 그런 종목들은 네.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2% 3% 금방 치고 나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그 종목 배제하고 우리 그동안 데이터 있잖아요. 그쵸. 어떤 종목들이 후발주로 움직였고 아. 상승했고 네. 그중에서 그걸 뽑아가지고 뒷날 관심 종목 담아놓고 보시면 네. 돼요. 보고 투자할 종목 고르시면 돼요.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좀 단기로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날- 이럴 때 저희가 좀 단기로 볼 수 있는 종목, 사실 오늘 또 올라버린 시세들이 좀 나와버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보면 좋을 종목들,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난주에 그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현대바이오를 2번이나 다뤘어요. 2번. 네. 2번이나 다뤘었는데 그 현대바이오란 종목이 지금 박스에서 좀 이탈이 나와주려고 하는데 상단 돌파가 좀 나와주려고 하는데 네. 그 최근에 이제 임상 3상 신청을 했는데 이게 좀 기대감이 몰렸어요. 근데 이것 외에도 사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도 우리가 지금은 박스 구간 돌파 이후 시점을 조금 주목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일동제약이에요. 이거 조코바 관련돼서 좀 이슈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산 코로나 치료제를 허가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특히나 한국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뭔가 3년 전에도 그랬지만 뭔가 이 백신에 대한 믿음 이런 것과 국산에 대한 자부심 이런 게 맞아요. 엄청나게 강해요.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백신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뭐 화이자 맞아야 된다, 뭐 아스트라제네카 맞아야 된다, 뭐 얀센 맞아야 된다, 뭐 맞아야 된다 이슈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결국은 막 선호했던 게 보면은 화이자란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미국 거니까. 뭐 지금 당장 뭐 국내에 백신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 뭔가 치료자 우리 음식도 똑같잖아요. 그죠? 예, 국산을 많이 선호한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은 이제 허가가 되든 안 되든 그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최근에 차트 보시면 윗꼬리 달고 조금 상단에서 조정받고 윗꼬리 달고 조정받고 이렇게 좀 주가가 좀 빠지는 이런 흐름인데 뭐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의 이런 그 이슈들은 고점은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이슈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휴마시스. 휴마시스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빼놓지 않는 종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매주 좀 이렇게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는 종목인데 그냥 진단키트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있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죠? 재료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돼요. 이슈가 그래도 있을 꽤 때. 조정이 나왔네요. 그렇죠.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가 있을 때 공략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분봉으로 쪼개서 보면은 아침에 급등해서 계속 이게 유지된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올라와요.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재료가 있을 때 오늘도 이제 6% 이상 상승이 나왔었는데 재료가 있을 때 그냥 짧게 공략해도 되는 종목이다 이거예요. 왜? 길게 봤으면 결국 조정이니까. 그래서 좀 재료가 있고 이슈가 나와줄 때 좀 짧게 볼 수 있는 진단키트 관련된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정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약을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결석하는 학생들도 늘어난다고 해요. 그중에서 좀 재료가 있을 때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 저희가 오늘 골라보려고 하는데 현대바이오, 일동제약 그리고 휴마시스 세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오늘의 원탑 종목으로 꼽아서 공략해 주실 건가요? 자,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일단 꼽도록 하고요. 네. 현대바이오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조금 진입을 하려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안 보고 있어서 그런데 네. 뭐 조정이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공략을 하려면은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추세에서 뭔가 바닥을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하셔야 될 것 같다. 지금 현재 이 바닥을 이탈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저점을 깰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전략은 뭐 제가 알아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죠? 네, 오늘 2라운드 코로나19 관련주에서는 현대바이오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공략을 하려면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에서 바닥을 좀 잘 잡는지 이탈하지 않는 구간에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면 좋은지 모두 받아보실 분들은 지금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서 바로 들어오셔서 로이 대표님과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